어제 침몰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는 선박 신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천마총이 9월 중순부터 문을 닫고 41년 만에 대수리에 들어갑니다. 등록이 안 된 교량 하부도로가 폭이 좁고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포항 앞바다에서 9명이 타고 있던 27톤급 어선 광재호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박 신호장치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어구를 싣고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침몰한 27톤 통발어선 광재호가 구룡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광재호는 새벽 4시 반쯤 동해 한가운데서 전복됐는데 구조 신호를 보내는 V패스가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V패스 등 어선 위치 발신장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조타실에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경이 바로 연락이 바로 된다 그러더라고. 그 시간 자체가 4시 반에 침몰돼가지고 8시간 지나서 보였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고 당시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던 데다 사고 지점은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한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난다고 대보했어요. 배들이 보면 항상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배 내부에서는 통발과 밧줄 등 10여 톤에 이르는 어구가 발견됐는데 해경은 어구 과적으로 배가 균형을 잃고 파도에 휩쓸린 건 아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미적된 부분과 선박에 어구가 과적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유족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광재호 사고 하루 만에 포항 구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동해안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3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8월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82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고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자금 부족 등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지난달과 비슷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도시 이미지를 친환경 그린웨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용자동차를 전기차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해 올 연말까지 전체 관용차 115대 중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관용 차량의 50%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이 중 80% 이상을 전기차 또는 연료 전지차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도 아닌데 25년째 이용되는 도로가 아직도 포항에 있습니다. 폭이 좁고 교통량은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은 없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로프에 달려 올라온 건 대형 승용차. 8월 20일 이곳에서 2건의 자동차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교행이 힘든 좁디 좁은 다리가 디귿자 모양으로 심하게 꺾이다 보니 베테랑 운전자도 긴장해야 합니다. 이곳의 문제점은 20년 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4일 이곳을 지나던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부실하게 설치된 방호벽과 야간 조명 시설이 없다 보니 25년째 사용되고 있는 이 도로는 정식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법에서 제외된 우리 관습 도로라고 보는 게 제일 쉬운 편이죠.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폐쇄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도로를 놓자니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 도로가 위험한 도로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선정 계량과 그 방호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진단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경찰도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지역구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비 확보를 얼만큼 했는지 자랑이 바쁜 국회의원에게도 이 도로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별반 나아진 건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한번 전화를 드리고 또 빨리빨리 포항시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만 서로 공손하게 전화는 받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뒤로. 경북 제1의 도시 시세에 맞고 예산 1조 7천억 원 규모에 맞는 2017년 포항시의 도로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주요 철강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정규직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50%가량 늘어난 1,500명으로 확정한 데 이어 현대제철도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430명을 뽑기로 했고 동국제강은 3배 증가한 11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포스코는 물품 지급 펀드 5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원료 공급사와 철강 가공업체 200여 곳에 대한 시설 투자와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세아제강은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과 기술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천마총이 9월 중순부터 문을 닫고 41년 만에 대수리에 들어갑니다. 전시 공간을 넓히고 내부 구조물을 보강한 뒤에 내년 4월 중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듯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천마. 흙이 튀지 않도록 말 안장 아래에 늘어뜨린 자작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으로 황남동 155호 고분은 이후 천마총이라 불립니다.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천마총에서는 1973년 발굴 당시 금관과 허리띠 등 15,0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발굴 뒤 정부는 1976년부터 전시관을 만들어 일반의 교육 관광용으로 공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 이번에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천마총이 천마도의 그림에서 그 이름이 비롯돼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72만 명, 지난 2015년 85만여 명이나 찾았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 전시관이 41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9월 18일부터 문을 닫고 7개월간 보수를 한 뒤 내년 4월 중순쯤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71제곱미터인 전시관을 429제곱미터로 넓히고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가 찬 내부 구조물을 보강합니다. 전시 공간을 확장하여 지금까지는 출토 유물 위주의 전시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영상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투입 예산은 43억 원. 지난 2010년부터 준비해온 이번 리모델링이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드팰릿을 특정 화물로 선정했습니다. 최용 부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영일만항을 이용한 화주와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특정 화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한 57개 업체에 이용 장려금 5억 2천만 원과 항로 연장 지원금 4억 5천만 원이 지급되고 올해부터 본격 반입되고 있는 우드팰릿을 특정 화물로 선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우드팰릿 TU당 5천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경주학연구원은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공개 안 된 한국 문화재 사진을 3년간 추가 조사하기로 일본의 문화재 사진 전문 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재 사진 전문 업체인 아스카에네는 일본의 문화재 사진가인 오가와 세이오가 1920년에서 30년대에 촬영한 사진 10만여 장이 보관돼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 사진은 2만여 점으로 추산됩니다. 경주학연구원 등은 이 가운데 1차로 원원사지 등 경주 지역 문화재 사진을 중심으로 87점을 내일부터 2개월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전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릉도 서면 남양리와 북면 천부리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 결과 2.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면 남양리 임대주택의 경우 22세대 공급에 51명이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고 북면 천부리 임대주택은 16세대 공급에 41명이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도동지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남양리와 천부리 임대주택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12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경찰서는 9월 한 달을 몰래카메라 촬영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전파 탐지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구민운동장과 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10여 곳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3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연간 가구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병의원에서 부모나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과 약제비를 지원받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을 맞이하는 내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포항이 22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높아진 낮 기온에 식중독 지수는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음식물 조리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일과 모레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24도, 영덕 25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엑스포공원 솔거미술관에서 열린 구민화가 박수군 특별전이 4개월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박수군의 유화와 드로잉, 탁본, 판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특별전에는 영남권뿐 아니라 수도권 등지에서 13,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엑스포 측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박수군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 2015년 8월 개관한 경주 솔거미술관이 전국 수준의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오늘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산업의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스틸코리아 2017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권호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당당히 대응하고 불량 편법 수입 철강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철강업의 방향과 내진 건설 등을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는데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의 집회로 일부 참석자들이 행사장 출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유치원과 초중고학생과 교직원들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6억 6,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